자, 공군사관학교에서 면접으로 시험을 보는 것들은 요 세 가지예요. 일단 인성검사는 들어간 날 첫째 날에 신체검사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문항수가 꽤 많아요. NEO 성격검사나 MMPI2 검사. 문항수가 많아서 좀 즉답을 해야 시간 내에 좀 할 수 있는 검사들이고, MMPI2 검사는 성격적 이상 상태를 점검해낼 수 있는 검사이고, 가령 뭐 사이코패스인지 뭐 심하게 얘기하자면 뭐 이런 것들을, NEO 성격 검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격의 특성, 내가 개방적인지 좀 폐쇄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성장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추론해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르게 좀 실시하고, 첫째 날, 둘째 날의 면접을 보면서는 공사의 면접의 특징은 분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딱 2개의 분과로 실시합니다. 다른 학교들, 육사 같은 경우에는 7개 분과, 해산 5개 분과 해서 뭐 6개, 5개 방에 들어가서 6개, 4개 방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공사에서는 많은 요소를 보긴 하지만 그거를 뭉쳐서 시험 분과가 2개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좋은 점인가 나쁜 점인가? 사실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분과가 많은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 번 나를 보니까 나왔던 질문들, 특히나 지원 동기 같이 중요한 질문들은 중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과가 많다는 얘기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분과를 본다는 얘기는 한 분과마다 시간이 아무래도 좀 짧아서 좀 심도 있는 질의가 나오기보다도 표면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건데, 공사는 그렇지 않고 한 분과, 2개 분과밖에 안 보니까 한 분과당 시간이 매우 길고, 그러면은 이제 중첩되는 질문도 좀 적고, 그 질문 속에서 추가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평가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면접관 3명 대 지원생 1명의 3대1 압박 면접의 형태로 실시가 되고, 분과당 시간이 다른 사관학교보다 조금 길다.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건 장교로서의 자질, 기본적 인성의 측면, 그리고 국가 간 안보관과 같은 가치관, 향후 생도로서 생활에 얼마나 적응할지, 그리고 앞으로 생도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각했는지,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고, 이런 요인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얘기해야 할 것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자, 사관학교 면접 공사는 2개의 분과로 심도 있게 긴 시간을 질의한다. 자, 이번엔 체력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차 시험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체력검정이에요. 자, 크게 보면 일단은 불합격 기준이 달라졌어요. 일단 점수의 배점은 똑같아요. 종목도 똑같고, 달리기 65점, 이건 작년 거, 이건 올해 거를 따온 겁니다. 자, 작년에 45, 윗몸 일으키기 45점, 팔굽혀 펴기 40점, 40점 똑같은데, 불합격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올해 달리기에 7분 32초 남자, 7분 30초 여자, 그 이하의 시간을, 그보다 더 많은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을 기록한 친구들은 탈락 대상이 된다. 3개 종목 중 15등급, 최하위 등급이 2개 이상인 자 탈락한다. 총점 15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자 탈락한다. 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는 올해 달리기에만 탈락 조건을 적용하겠다. 다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종목에 15등급 이하이면 거기에 0점을 줘요. 사실 그렇게 되면 우선 선발에 합격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나중에 종합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완화가 되기는 했으나 사실은 크게 엄청 우리가 선발을 생각했을 때, 우선 선발 뽑히는 걸 생각했을 때는 크게 달라진 규지는 않았다. 사실 어차피 이런 친구들은 붙을 확률이, 우선 선발로 붙을 확률이 원래 적었던 친구들이니까.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작년이나 올해든 오래 달리기만큼은 기초 체력만큼은 제대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자,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크게 변한 건 사실은, 자, 체력 검정 반영 방식에 대한 건데, 일단은 요 체력 검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날 어떠한 평가원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정자세를 아주 엄격하게 보는
조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느슨하게 보는 조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관학교에 입시에 있어서 공사를 비롯해서 조금씩 엄격하게 보고 카운트를 잘 안 해주는 경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는 어쨌든 정자세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래 달리기는 뭐 크게 유념할 건 없고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고 윗몸 일으키기에서 시럽보드를 사용하고 팔꿈치가 허벅지에 동시에 닿은 후 내려갔을 때 양억제가 완전히 닿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연습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팔굽혀 펴기에 대해서는 내려갈 때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내려갈 때 지면과 수평이 되게 쭉 내려가야 되고 올라갔을 때는 완전히 팔을 편 상태가 된다. 구부린 상태로 빨리빨리 하다가 이제 카운트가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군사관학교나 저희 한샘학원의 유튜브에 보면 공사의 체력 검정 방식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정자세를 좀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자, 총점별 배점을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과 유사하다. 불합격 기준은 완화되었다. 다만 유의 상황에 윗몸 일으키와 팔굽혀펴기 미실시자 혹은 그 15등급 이하인 애들은 미실시자는 0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점이다. 자, 당일 완료 원칙이고 사전에 내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한 경우에는 사관학교에 미리 알려가지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판단컨대 일정 조정을 가능할 수 있다. 자기가 2차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신체적으로 뭔가 상의가 있다라고 하면 사관학교에 바로 알려가지고 좀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체력 검정의 반영 방식이 변화된 것인데 일단 작년 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작년 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체력 검정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공군사관학교 체력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진성이 많은 해군사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보다 체력 우선 선발로 합격하는 친구들의 체력의 범위가 좀 크다는 거예요. 육사는 이렇게 등급으로 따졌을 때 해사는 한 3등급 선에서 안팎으로 형성이 되는 반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넓게 4, 5, 한 6등급 정도까지도 우선에 많이 붙더라.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공사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진성이 아닌 친구들도 좀 많이 있고 아무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조금 덜한 친구들이 많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진성인데 공사 지원인데 체력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다? 그럼 체력으로 먹어야 할 수 있는 가점이 크다는 거죠. 해사는 진성이 많은데 대부분 3등급 선에서 우선 선발이 됐다라고 하면 3등급을 맞는 게 기본이고 그보다 못하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판이라고 한다면 공사는 많은 친구들 한 6등급까지도 우선에 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가 6 정도가 아니라 3을 먹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점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공사의 체력이 육사나 해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진성들에게. 진성이 아닌 친구들은 체력 연습 그만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우리는 공사를 목표로 군대 사관학교를 목표로 하면서 체력 연습도 해왔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강화된 게 올해의 체력검정표입니다. 체력검정표는 공군사관학교가 모집 요강을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하지 않고 그 며칠 뒤에 사이트에 올려놨거든요. 체력검정표가 궁금한 친구들은 공식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에 체력검정 기준표라고 해서 하나가 더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걸 참조하면 됩니다. 자, 그게 좀 길게 되어 있어서 쌤이 일단 남자 거만 따와봤는데 일단 표상만 봐도 표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자, 5분 30초 이내 들어오면 만점이다. 남자 오래달리기. 그리고 7분 32초 이상 점수가 시간이 늘어지면 불합격이다. 라고 하는 조건은 작년과 똑같아요. 5분 30초 이내 1등급 만점. 그리고 7분 30초 이상 불합격. 이건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 이 가운데 있는 격차가 엄청 세분화됐죠. 여기는 한 8초 정도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점수를 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초 단위로 31초, 32초, 34, 33, 33, 초 단위로 점수를 다 배분해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니까 요강에 넣지 않고 따로
올려준 것 같아요. 자, 오래 달리기만 이러하냐? 아닙니다. 나머지 윗몸 일으키기도 똑같아요. 만점과 최하점의 개수는 똑같으나 그 안에 하나별로 다 0.5점씩 다 분리해놨고, 남자 팔굽혀기도 만점과 최하점은 동일하나 이것도 한 개당 다 분리해놨어요.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기록을 8초 단위로 하나로 묶어서 점수를 주던 걸 1초 단위로 줬다? 뭐 변별을 강화하겠다. 그렇죠? 이제 내가 8초 정도를 더 잘해야 점수가 변할 수 있었던 걸 그걸 1초 초 단위로 주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사는 오히려 1차 우선선발 합격생의 체력 성적이 넓게 퍼져 있으니까 잘하면 가점을 얻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진성인 친구들은 초 단위로 내가 가점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강화되고 달라졌다. 즉 체력 더 볼래? 체력에 있어서 변별을 확실히 확보할래? 우리 1차 시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인으로서 제대로 체력을 갖추고 제대로 진성인 면접을 잘 보는 친구들을 뽑을래? 라고 하는 2차 시험 강화의 추세에 더불어서 그 안에서 체력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력을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 내가 가점으로 6등급 이상을 먹었을 때 각점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훨씬 더 많아졌구나. 진성에 좀 더 유리한 판이 되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학생 건 안 올려놨는데 여학생은 아무래도 최고 기록,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의 최고 기록이 남자보다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급 급간이 좀 더 적어요. 이 급간이 적다는 얘기는 급간 간의 점수 격차가 남자보다 크다. 여자의 경우는 하나 팔굽혀펴기 더 잘할 때 남자가 팔굽혀펴기 하나로 넘는 점수보다 더 큰 점수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여자 지원자의 경우에 체력의 영향력이 남자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또 한 가지를 정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체력의 변별력이 구간을 상세화함으로써 굉장히 강화되었다. 한 개 단위 1초 단위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가점이 생겼다. 또 한 가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체력에 대해서 가점을 먹을 수 있는 점수의 폭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